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애착 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아동심리학자죠. 존 보울비. 존 보울비가 말하기를 유아기 때의 경험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겪게 되는 남녀관계, 그 남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그 애착관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물론 타고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를 주로 돌봐주는, 즉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어떠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양한 양상을 그린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봐주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 신뢰도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재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울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무튼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은 내부 모델은 연인 간의 애착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보울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부 모델이 이끄는 대로 성인기 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 둘째, 이 내부 모델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사랑, 그리고 응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이 내부 모델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유형의 형성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런 보울비의 애착 이론은 20세기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백인, 그 백인 중에 한 명인 캐나다의 심리학자죠. 메리 에인즈워스에 의해서 실증 모델로 검증이 됩니다. 에인즈워스는 자기 학생들과 함께 76명의 아기들과 그리고 이 아기들의 어머니가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 중에서 에인즈워스와 학생들이 주목한 것은 엄마가 아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든가 운다라든가 웃는다라든가 그리고 눈을 마주친다라든가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 스타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낯선 상황, 그러니까 실험에 참여한 1살짜리 아기들과 어머니가 떨어졌을 때 그때 아기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엄마와 아기는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굉장히 친절한 연구 도우미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사이에 엄마는 3분 간격으로 3번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처음 2번 엄마가 나갔을 때는 연구 도우미, 그 친절한 연구 도우미가 그 아기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엄마가 나갔을 때는 아기 혼자서 그 방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3가지의 아주 특이한 행동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기들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뭐 장난감 방이니까는 엄청나게 신기한 게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혹시 엄마가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도망가 버렸는지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려고 하면 뭐 애들이니까 당연히 뭐 울고 보채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다시 맞이했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쫙 뻗으면서 마치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내 울음을 그쳤습니다.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10% 정도라고 해요. 엄마 옆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온 전신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가득가득한데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일단 울면은 그냥 뭐 엄마 골이 그냥 빠르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울음을 목 놓아 울더라 그 말이죠. 그러다가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엄마가 잠시 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이고 엄마 왔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얘는 아니에요. 이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엄마가 진정이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애가 진정이 안 돼요. 엄마가 나름대로 애를 그냥 달래려고 오이고 하려고 하는데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 이 실험에서는 20에서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독립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의 정서적인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지가 알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죠.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다가 엄마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엄마가 조금 눈앞에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울거든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거의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피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심장 박동,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겉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에인지 월스는 이 결과를 엄마의 양육 스타일과 연관 짓습니다.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기들의 엄마들은 이 아기들의 반응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바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기가 미소를 지으면 거기에 즉시 미소로 화답을 해주고, 그에 반해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기들의 엄마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기들이 만약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뭐 웃든 울든 뭐 신호를 보낸다고 쳐. 그러면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반응의 간격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 번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기들의 엄마들은요, 아기들의 어떠한 욕구 신호에 대해서 이 반응을 떠나서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거부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죠.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엄마의 관심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엄청 크게 운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아, 엄마가 반응을 하는구나. 이러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터득을 해요. 이것이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 옆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중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그것을 일찌감치 터득하죠.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마음의 상처, 그리고 외면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엄마 필요 없어. 나는 뭐 나대로 풀을 뜯어 먹든 흙을 주워 먹든 나 혼자만의 파이팅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임이 생겨버립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적 성격의 초기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렸을 적 형성된 애착 관계가 성인기에 이르러 연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